무곡에 대해서 할 텐데요. 하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 그 14정성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씩 조금 읊어봤는데, 이제 오늘 명반 보기가 끝나면 다음 시간부터는 그거 할 겁니다. 대운 이제 보는 걸 드디어 이제 할 겁니다.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제 마음 같아서는 명반 보기를 조금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또 순서상 일단 조금 가면서 명반 보기도 같이 한번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잠깐만 정리를 갖다 조금 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 그 명반을 보시면서 이제 처음에 자미두수라는 걸 갖다 처음 접해가지고 명반이 이 명반이 좋은 명반인가 아닌가를 갖다 파악할 때 맨 처음에 초보 단계에서는 뭘 봤습니까? 명궁의 효과 삼방사정을 보면서 그 그릇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초보 때는 그게 일단 기본이지만 점점 실력이 높아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2궁 전체를 다 본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뭐 살아있는 궁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도 본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명궁 입장에서 효과 삼방사정도 보고 재백궁, 관록궁, 천의궁 입장에서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그 외의 궁에도 살아있는 궁이 있는지 없는지. 자, 그러면 전부 다 볼 거면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하지 왜 그렇게 이야기했느냐? 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중요도가 다르다고 그랬죠. 자, 똑같이 살아있는 궁, 살아있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말 그대로 한마디로 좋은, 그래서 정성들도 힘이 있으면서 B급성들도 짝성을 해가지고 포진이 아주 아름답게 돼 있는 중에 살승들의 침범도 비교적 적지만 적당한 침범이 섞여 있을 때 아름답게 조화될 때를 갖다 살아있다 이렇게 표현을 갖다 하거든요. 자, 그러면 살아있는 궁이 명궁이 될 때 가장 비중이 크겠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면 재백궁이나 관록궁이 된다면 그 다음에 좋겠고, 그 다음에 천의궁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외궁이 되면 그 중요도, 좋은 정도는, 예를 들어서 그 살아있는 궁, 퍼펙트한 궁이, 한 궁이 하나가 지금 있다. 근데 그 어떤 약효가 100 정도의 에너지를 갖다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명궁이라면 그 100의 에너지 그대로 발현이 돼요. 그러면 재백궁이나 관록궁으로 들어가게 되면 한 70점 정도로 떨어지겠죠. 그죠? 자, 그러면 뭐 천의궁으로 되면 한 60점 정도 떨어질 것이고, 자, 그 외궁으로 빠져버리면 그보다 더 떨어지겠죠. 그럼 외궁 중에서도 그 중요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외궁으로 빠진 상태에서도 좀 중요도가 차이가 조금 있을 것인데요. 자, 그러면 일단 명반을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갖다 두리뭉실하게 한번 섞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 명반 전체에서 살아있는 궁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보십시오. 그냥. 근데 그게 삼방사정 내에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그것도 명궁으로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이걸 갖다 꼭 보십시오. 우선적으로 지금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명궁으로 안 들어오더라도 재백이나 관록 요 정도만 들어오더라도 그 영향력은 아주 지대합니다. 됐죠? 근데 자, 여기서 의문점이 있죠.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왜 천의궁을 우선순위로 지금 이야기 안 하고 있노? 실제로 명궁에 대한 영향력은 천의궁이 더 커요. 됐죠?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 물론 자미두수에서 그 궁을 딱 지목해가지고 그 궁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 궁 입장에서 효과 삼방사정을 이야기하는 건 맞기는 하지만, 자, 딱 단적으로 찍어가지고 그 궁 자체의 영향력은 천의궁이 크지만요, 효과 삼방사정에 좀 어떤 의미를 갖다가 같이 부여하고 좀 입체적인 면으로서 접근에 들어갈 때는요, 삼방사정이 좀 더 중요해요. 그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단 명궁을 이야기하면서 천의궁의 의미가 상당 부분 지금 이미 먼저 계산이 되어버렸고, 첫 번째로는요. 두 번째로는 삼방이 들어갈 때 삼방에서의 어떤 좋은 의미는요, 예를 들어서 관록궁이 좋다, 이거는요 명궁에서도 보고 재백궁에서도 봐요. 천의궁이 좋다 이렇게 되면요 재백궁과 관록궁에서는 못 봐요. 그래서 뭔 말인가 하면 결국 이 삼각형 트라이앵글에서 만약에 이 좋은 구도가 형성이 된다면 비교적 내한테 영향력이 큰 궁으로서 영향이 좀 더 크게 미쳐요. 좀 다각도로. 자, 그래서 일단 그건 일단 제껴놓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결론적으로 기억하세요. 명궁의 효과 삼방사정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재백이나 관록이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먼저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천의궁. 됐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있는 궁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서 명궁 삼방사정으로 들어왔는지 아니면 외궁으로 빠졌는지 이걸 갖다 보세요. 됐죠? 그거 보시고 나서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이제는 뭐 궁이 살아있다라고 좋다, 죽어있다라고 안 좋다. 자, 보세요. 그러면 지금 내가 한 그 대체적으로 수치적, 객관적인 수치상으로 보니까 한 50 정도의 내가 기라를 갖다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갖다 한번 해봅시다. 그럼 실제로 이 50의 좋은 정도를 내가, 실제로 50을 다 누릴 수 있을지, 아니면 30만 누릴지, 그것보다 더 이상의 어떤 그런 형태로 누릴지, 이거를 계산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법수입니다. 그거는 조금 어려운 법수인데, 그러면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 뭘 봐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명궁은 기본적으로 봤으니까 신궁과 복덕궁을 봐야 돼요. 하나 더 추가하면 부처궁을 봐야 돼요. 더 추가하면, 그래서 복덕궁은 부모궁하고 전택궁하고 맞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부모궁, 복덕궁, 전택궁, 여기는 뭐 어떤 의미로서 본다 했습니까? 베이스, 베이직. 내가 가지고 있는 베이스 있다 아닙니까? 나의 부모, 나의 어떤 근본적인 성향, 나의 스타일의 어떤 근본, 이런 걸 갖다 본다고. 그래서 관상에서도, 자 보세요. 똑같이 50의 복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미원처럼 약간의 박약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 사람은 창곡 에너지가 있었어요. 어때요? 실제로 복이 50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누리는 거는 박약이 살짝 한마디로 순응하고 수긍하면서 거기에 그냥 만족하는 마음이 있는, 그래서 실제로 종교인들 같은 경우는 복을 크게 누려요. 실제로. 그래서 내 마인드를 갖다 낮추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갖다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요. 일단 궁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살아있는 궁이 있는지, 그 궁이 명궁의 삼방사정 안으로 들어와 있는지를 먼저 보고, 그럼 이 복을 얼마나 누릴 것인가를 갖다가 그 다른 어떤 궁을 갖다 보면서 판단하는데, 최고의 포인트는 복덕궁과 신궁이라고 그랬습니다. 몸신자의 신궁. 됐죠? 근데 복덕궁은 전택궁과 부모궁 이쪽하고 맞물려 있어요. 됐죠? 그러면서 베이스의 의미가 조금 더 크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신궁은 명궁과 굉장히 조금 유기적인 관계를 갖다 조금 크게 맺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추가되면 부처궁입니다. 그래서 부처궁은 좀 후순이지만 여자는 조금 더 우선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이렇게 이제 정리가 딱 되면서 그 다음에 명반 전체를 보면서 에너지가 몰려 있는 데가 있는지 아닌지, 그냥 적당하게 잘 펼쳐져 가지고 이렇게 있는지, 한 곳으로 쫙 몰려가 있는지, 그게 뭐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그걸 보셔야 돼요. 그거는 왜 중요하냐면, 자 보세요. 에너지가 쫙 펼쳐져가 있으면 물론 이제 뭐 숫자상으로 살성이 많이 모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화도 중요하고 정성의 세기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몰려 있으면 어째 삶이 울컹? 좋게든 안 좋게든 울컹해요. 그러면 막 펼쳐져가 있으면 삶이 비교적 일단 이렇게 평탄하게 갈 가능성이 크죠. 이렇게 좋든 안 좋든 그냥 막 별 변화 없이 이렇게 가는 경우가 크겠죠. 그래서 그걸 갖다 일단 계산을 갖다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되시겠죠? 그러면서 그 명반 내에서 또 중요하게 또 굳이 하나 더 이야기를 한다면 좀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화가 어떻게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공망성이 어떻게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이런 걸 갖다 이제 조금 참고적으로 이제 후순위로 이제 들어가지만 조금씩 한번 봐 들어가는 겁니다. 되시겠죠? 그러고 이제 그렇게 명반을 갖다 보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뭐 있습니까? 자, 정성을 공부하면서 정성을 가지고 기흉을 나누는 그 기초적인 기준을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자, 그 첫 번째 귀적인 의미로 들어가는 거는 뭐를 중요한다? 보필. 됐죠? 부적인 의미로 들어가는 거는 화록록존. 됐죠? 그 다음에 과성을 좋아하는 거, 과적인 요소의 의미가 큰 거는 뭐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예, 천상, 뭐, 천기, 뭐, 천량 이런 것들하고 같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 외적인 것, 두리뭉실하게, 보는 거, 그 네 가지로 분류를 갖다 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비교적 전체 별들이 기본 세팅은요, 화록록존과 보필이 기본 세팅입니다. 이걸 가장 좋아해요. 이걸 가장 좋아하는데, 그건 다 똑같은데, 대부분이 다 똑같은데, 비교적 보필에 좀 더 포커스를 두는 별이 있고요. 비교적 록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는 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과적인 요소에 조금 더 민감하게 하는 별들이 있고, 일정한 방향성이 없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살성 안 보고 조금 평안하게 있으면 좋다라고 평가하는 조금 이제 사이드로 빠진 거 보는 것들 몇 가지 조금 분류를 갖다 했습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접근에 들어가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결국 금방 말씀드린 요것은 가장 기초적인 거고 요걸로 해가지고 출발하는 것 뿐이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자미가 보피를 보면 좋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가지고 자미가 보피를 봤다고 이거 무조건 좋다라고 평가하면 안 된다고. 가능성이 클 뿐입니다. 그러면 자미가 보피를 봤는데 그럼 그 자미가 명궁이라면 아까 전에 계산대로라면 또다시 뭘 봐야 됩니까? 다른 궁에서 살아있는 궁이 있는가 보고. 됐죠? 그 다음에 록이 살아있는가도 봐야 되겠죠. 외궁이 빠져있더라도 록의 포인트가 크다 했다 아닙니까?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러고 나서 뭡니까? 이 보피를 좀 더 내가 기라를 50이라면 그 50을 100% 누릴지 30만 누릴지 더 튀겨서 누릴지. 자, 신궁과 복덕궁을 봐야 되겠죠. 어때요? 지금. 일단 명궁의 효과 삼방사정을 보면서 일단 기본 자미 입장에서는 보피를 보면 좋았지만 다른 궁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과연 이 기라가 아니면 이 흉화가 얼마나 크게 일어날까 적게 일어날까를 또 이 계산을 해야 돼요. 어때요? 마치 퍼즐 같죠? 입체 퍼즐. 그래서 단순하게 그래서 딱 깔끔하게 이야기할게요. 자미가 보피를 보고 록을 보면 좋다. 보피를 좀 더 포커스를 둔다. 자, 무곡이 화록, 록존에 포커스를 둔다. 이거는 사법적으로, 교과서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논리이긴 하지만 이것 가지고 절대적인 논리는 아니라고. 또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볼게요. 자미는 귀를 의미한다. 자, 무곡, 태염, 천부는 부적인 의미가 크다. 특히 무곡은 부적인 의미가 크다. 요런 이미지에서 일단 점점 조금씩 벗어나셔야 돼요, 이제는. 무슨 말인가 하면, 일단 기본 기준은 이제 설정해 드렸어요. 무곡은 부적인 의미가 크고 자미는 귀적인 의미가 크다라는 거. 하지만 여기에 또 얽매여 버리면 자미두수에서 자미두수뿐만 아니라 사람의 명을 갖다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건 걸림돌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무곡이 부적인 의미가 크다고 어떤 사업적인 이미지, 어떤 그런 좀 물질적인 이미지, 이런 이미지만 국한에 있다면 이거는 그러니까 무곡을 갖다 쥔 사람들은 전부 다 사업이나 아니면 실제적인 어떤 그런 그 이익을 위해서 뛰는 사람들만 있을 거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럼 학적인 부분으로 보더라도 무곡이 록을 지게 되면 현실적인 포인트를 둘 가능성이 크겠죠. 그런데 무곡이 권이나 과를 지게 되면 좀 더 형이상학적인 측면으로 갈 가능성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 내부에서. 기준은 분명히 자미는 귀적인 의미가 크고 무곡은 물질, 실질, 부적인 의미가 크긴 하지만 그 안에서의 또 분류도 또 머릿속에서 상상을 해줘야 그건 이제 융통성으로 남겨둬야 사람의 명을 볼 때 받으러 수가 있다고요. 또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무곡이 명궁에 있으면서 그렇게 어떤 부적인, 물질적인, 실질적인 측면으로 포커스를 갖다 잡아 나간다 하더라도 신궁이나 복덕궁에서 약간 형이상학적인 면으로 잡아 나갈 가능성도 있다고요. 그럼 그것하고 조인해가지고 봐야 된다고. 자, 그럼 또 무곡하고 또 한 가지 포인트 더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남자, 여자의 구분이 또 중요해요. 이거 큽니다, 실제로.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금방 오늘 할 무곡입니다. 무곡 같은 경우는 남자한테 좋을까요? 여자한테 좋을 가능성이 커요? 남자한테 좋을 가능성이 확실히 커요, 이거. 물론 시대가 이렇게 어떤 여성 상위 시대의 어떤 그런 그 문화적인 어떤 혜택 때문에 사회적인 진출이 커지고 하기 때문에 확실히 무곡을 가진 여성들도 좋아질 가능성은 큰 건 맞아요. 하지만 에너지 자체가 무곡은 남성하고 맥이 조금 더 잘 맞아요. 에너지가. 그래서 내 체를 남성, 살기가 조금 더 많은 에너지로, 체가 좀 강한 에너지로 타고났을 때 무곡의 에너지를 쓸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똑같은 상황에서도. 되시겠죠?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정리를 잠깐 했는데요. 요거는 다음에도 또 다시 반복해서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무곡 한번 접근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무곡은 화록, 녹존에 조금 더 포커스를 갖다 더 뒀습니다. 근데도 오늘 명반은요, 화록,
목존, 무곡이 직접적으로 화록욕조를 지는 명반은 일단 안 끄집어냈습니다. 오히려 그 선입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요. 자, 일단 1번 명반 한번 봐볼게요. 1번 명반은 어린이집 그 영어 강사를 갖다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에 완전히 좀 도취되어서 그 일에 조금 포인트를 많이 두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상황적으로 본다면 시댁, 정확하게는 시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가 그 개인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 어떤 돈의 문제 때문에 그 아들 명의로 해가 막 카드빚도 내고 막 사채도 끌어쓰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신용불장자가 된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좀 곤욕을 치르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명반을 한번 봐볼게요. 일단 이 명반의 명궁에는 무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면을 갖다가 한번 따져보려고 봤더니 대궁에서 탐낭이 화록을 지고 있네요. 이건 괜찮은 면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삼방에서 들어오는 길승은 뭐 딱히 다른 거는 없고요. 관록궁에 있으면서 그 우필이 있으면서 화과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했던 명반인데 중심부 라인에서 자 지금 무곡 탐낭조가 형성이 되면서 조금 아쉬운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창곡이 들어온 게 이건 좀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길한 상황이라면 창곡은 어떤 식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습니까? 탐창탄곡은 센스, 아주 그냥 머리 회전, 그래서 순발력, 그래서 똑똑함 이런 걸로 나타나는데, 자, 그렇지 않고서는 탐창탄곡은 불안정함으로 나타난다 했다 아닙니까? 막 뒤집히는 거, 뭔가 안정적으로 자 이렇게 평탄하게 공문틱한 어떤 안정적인 그 스타일이 아니고 막 이렇게 뒤집힌다고 그랬잖아요. 작사전도. 그럼 이때 화성영성은 그 탐창탄곡을 더 뒤집어 엎는 의미를 키운다 그랬다 아닙니까? 되시겠죠?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무곡 입장에서 저기 탐낭의 화록을 보는 것은 일단은 좋았지만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탐창탄곡 되어 있고 거기다가 영성이 더해져가 그 탐창탄곡을 갖다가 부추기고 있고 좀 더 띄우고 있다. 더 불안정하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그러고 자 무곡은 영성하고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무곡이 싫어하는 게 화성영성 아닙니까? 그래서 고독격국이라고 할 만큼 화성영성은 무곡과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관계 자체가. 자, 그러고 자 자미도 전서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문창문곡이 여자의 명에서 명신궁으로 들어가면 안 좋다라고 하는데 이분은 지금 명신궁으로 문창문곡이 딱 그냥 바로 대궁에서 마주보는 게 다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무곡 자체가 좀 강하고 그러니까 고독격국 형성되어 있고 자 탐창탄곡 되어 있고 자 그러면 이때 저 화록은 탐낭의 화록은요 오히려 없는 것만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린다 아닙니까? 내가 1,000원 생기는 거는 생기는 대로 객관적인 이익이긴 하지만 오히려 그 1,000원이 들어왔다가 2,000원이 빠져나가니까 마이너스 1,000원이 더 형성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중앙 라인이 그것 자체로서 그렇게 흉하다 이런 표현보다는요. 일단은 좋은 면도 분명히 내한테 들어오긴 하지만 그걸 갖다가 엎어버리는 어떤 형상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 명천선 라인에 조금 불리한 점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1번하고 2번하고 지금 짝으로 6개 명반을 했는데 1, 2, 3, 4, 5, 6 이렇게 비교할 거거든요. 그러면 1번 명반하고 1번 명반 같은 경우 잡으세요. 그러면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이 명반에서 살아있는 궁이 있는가 한번 봐보세요. 살아있는 궁. 묘궁? 1번 명반에서 묘궁이 살아있습니까?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퍼펙트하게 살아있는 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딱 보더라도 그냥 그렇게 퍼펙트하게 살아있는 궁이 없어요. 그래도 그나마 이 사람은 지금 록하고 록존하고 그래도 막 완전히 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에 완전 노출되어 있어요.
자, 사궁에 있는 거문의 록존 한번 봐보세요. 거문 자체가 록존을 잘 지키지도 못하는 중에 평지거든요. 천영이 있는 중에 대궁에 지금 지공직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이거 일단은 요거 그 궁 자체로서는 아직 완전히 죽진 않았지만 협으로 항상 경양 타라가 위협하는 중에 대궁에서 지공직업, 저거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시간 지나면서 뺏기는 겁니다. 저거는. 그러고 아까 전에 탐낭의 록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탐창탕국 타라의 영성에 이 불안잠 속에 있으니까 이것도 철철철철. 그러니까 콩을 갖다가 내가 깡통에 담아가 뛰어가면서 이게 원래는 한 주먹 있었는데 다 쏟아버리는 거라고, 이게. 그러고 나서 나머지 궁은 별로 좋은 궁이 없어요. 지금 축궁 같은 경우는 보필의 혁과 괴월을 갖다 보고 있는데 이건 역시도 이것 가지고 그렇게 뭐 안정적으로 보기가 힘들어요. 삼방에서 록전부. 근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봐가지고 그렇게 명반이 안정되어 있지 못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미 명천선 자체에서 특히 여성, 그러니까 여성이 아니더라도 일반 남성이라 하더라도 명천선 중심 라인이 좀 겸허하고 겸손하고 조금 작은 것에 만족하는 그런 구조가 뭔데요. 마음 씀씀이 자체가 크든 작든. 그럼 그런 거를 갖다가 좀 더 깊이 보려면 신궁하고 복덕궁 보라고 그랬죠. 근데 신궁은 명궁하고 같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더 볼 거 없고, 복덕궁 봐보세요. 파군이네요. 그래서 파군에 좌보가 있습니다. 파군의 좌보의 삼방에서 지금 살성을 갖다가 경량타라를 보고 록은 봤지만 이거 파군 자체의 이 안정성을 찾기가 힘들어요. 자, 파군은 일단은 록을 쥐고 삼방에서 보필을 갖다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원체 중심 라인에서 불안정한 중에 파군이 있다라는 그 불안정함을 조금 부추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2번 명반을 갖다 한번 보면서 약간 한번 그 차이를 갖다 한번 볼게요. 2번 명반은 남자 명반이죠. 근데 우리 안경점을 갖다가 운영하고 있었고요. 그 마트 내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 그 뭡니까 밖으로 이제 한번 이동을 해볼까 하고 생각을 갖다 하고 있었고, 뭐 일단 외모는 좀 준순한 편이었고 실제로 말투도 약간 조금 부드러운 말투였습니다. 자, 일단 한번 봐볼게요. 일단은 남자 여자라는 차이가 일단 첫 번째로 일단 커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명반 같은 경우는 중앙 라인에서 뭐가 안 됐습니까, 지금? 탐창탕곡이 안 됐어요, 탐창탕곡이. 이 차이 출발 자체에서 너무 커요. 자, 이미 무곡이 명궁에 있다. 자, 여러분들 살성에 대해서 저항 능력이 강한 게 뭐가 있습니까? 천부, 그 다음에 무곡, 그죠? 그 다음에 태염, 그 다음에 가로의 천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곡은 이미 살성에 대한 장능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조금 살성을 보더라도 좀 겸허한 어떤 분위기로만 만들어가면 그냥 내가 3D 하면서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 만들어준다고. 됐죠? 근데 탐창탕곡의 분이 특히 이 조합은 1번, 2번 조합은 대궁에 탐낭이 있기 때문에 문창문곡, 무곡 역시도 문창문곡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일단은 탐낭하고 대궁에 있기 때문에 이 탐창탕곡의 의미가 이게 문창문곡을 더더욱 좀 싫어한다고요. 됐죠? 자, 그러는 중에 또 하나의 차이는 뭡니까? 하나는 1번 명반은 영성이 명궁에 있어가지고 뭘 했습니까? 고독격국을 이뤘는데 자, 2번 명반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 이게 출발 자체가 조금 달라요. 대궁에서 지금 더 강한 에너지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 해가 이렇게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무곡은 살성에 대한 저항 능력이 일단 있으니까 일단 대궁에서 저렇게 들어오는 게 훨씬 나아요. 오히려 이렇게 동궁하는 것보다. 자, 여러분 격발격국 할 때요. 자, 천동할 때 격발격국 이야기 나왔죠. 격발격국은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해야 더 좋다고 그랬습니까? 일단은 기본은 격발격국의 기본은 뭡니까? 천동이 뭐를 지고? 록을 묘왕지에서 지고 대궁에서 경량이나 화기가 들어와야 돼요. 근데 동궁하면 안 돼요. 이걸 전형적으로 격발격국이라 하기 힘들어요. 그게 대궁에서 쳐야 돼요. 그러니까 살성을 써가지고 한마디로 살성을 쓸 때는 두리뭉실 넓게 봐가 격발격국도 살성을 쓰는 격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넓게 봐가 살성을 쓰는 격국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정성이 묘왕지에 있으면서 조금 록 같은 게 좀 단단하게 있어줘야 돼요. 물론 조금
교과서적으로 이야기하면 번을 지어도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약간 조금 위험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살짝 제껴 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단 록 같은 걸 좀 지으면서 단단하게 견딜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고 살성은 동궁시키지 말고 대궁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격이 조금 더 높을 수 있어요. 동궁하고 있어도 뭐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은 교과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요. 무곡 입장에서 본다면 어차피 살성에 대한 저항 능력이 있기 때문에 대궁에서 들어오는 살성에 대해서는 일단은 동궁하고 있는 것보다는 좀 더 낫다. 물론 무곡이 화록을 지었다면 훨씬 더 좋겠죠. 하지만 일단은 무곡 입장에서 삼방의 살성을 냈다 많이 보기는 하지만 일단은 무곡이 일단은 깔끔하게 혼자서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들어갈게요. 이 명반에서 그래도 이 사람이 이렇게 안경점을 운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뭐 큰 수준은 아니지만 그냥 보통 수준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밥그릇을 갖다 차고 갈 수 있는 그게 있다면 이 명반에서 어떤 점이 좋아서 그런 정도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쌍록이 오케이. 쌍록이 천이궁에서 쌍록에 협이 들어가는 걸 이걸 보셔야 돼요. 자, 그럼 거기서 좀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그 쌍록이 어떤 상태입니까? 쌍록이 비교적 1번하고 비해서 살아있다고요. 자, 1번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1번은 사궁의 거문이 평지에서 록존을 지면서 대궁에 지공직업이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탐낭화록은 탐창탕국에 타락까지 있으면서 영성, 그 불안정함을 부추기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2번 명반은요, 태음이 록존을 지고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묘왕지에서. 영성하고 있지 않느냐? 저 정도 일단은 살성에 대한 장능이 강한 중에, 물론 영성이 없는 것보다는 못하지만, 일단은 삼방에서도 큰 살성이 비치지 않고요. 태음이 묘왕지라는 거. 그리고 또, 우피를 같이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자, 거문의 화록. 일단 왕지에서 거문이 록을 지고 있고, 문창이 화기를 진 거. 이거는 일단 위험적인 요소가 돼요. 하지만 삼방에 보니까, 길승들을 갖다 포진시켜 놓고 있고, 그 다음에 3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절을 졌지만. 비교적 이 사람은 두 록을, 결과적으로 이 록을 일부정 부분 손상이 있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상당 부분 내가 지켜요. 이 차이가 너무너무 큽니다. 이거 1번하고 2번하고.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딱히 그렇게 퍼펙트하게 지금 좋은 부분은 없잖아요. 지금. 그렇지만 저게 쌍록이 협하면서 그 록이 살아있다는 거. 만약에 천이궁에서 경량, 직업, 천영 이걸 갖다가 대동 안 시켰다면 이 격은 훨씬 높아지겠지. 당연히 높아지겠지. 자, 그래서 오히려 이 명반 같은 경우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저 명궁의 포인트가 무곡이 되느냐 아니면 그 천이궁이 되는 저 술궁을 명궁으로 해가 포인트를 두느냐, 이거는 장단점 일장일단이 있지만 좀 더 넓게 봐가지고 저 무곡의 포인트를 두는 게 조금 더 낫다. 왜 그래요? 그거는 살성에 대한 장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저기 탐낭의 포인트를 둬버렸다면, 지금 살성이 많이 지금 침범하고 있잖아요. 명반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그 살성을 잘 못 견뎌요. 탐낭은. 비교적 무곡이 좀 더 잘 견딜 수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가, 크게 거시적으로 봐가, 진궁이 명궁일 때가 좀 더 낫다 이거죠. 그래서 탐낭 입장에서는 저 쌍록의 협 때문에 상당 부분 이제 장단점이 생기게 돼 있죠. 살성만 있다면 단점만 있을 것인데, 일단은 쌍록의 협 때문에 그래도 일단 어느 부분 해소를 갖다 좀 시켜주잖아요. 그죠? 그것도 어떤 녹입니까? 좀 그래도 살아있는, 그죠? 근데 저기 탐낭 입장에서 경량, 직업, 천영, 이거 자기가 끼고 있는 거 이게 없었다면 훨씬 더 좋았겠지, 당연히. 하지만 저게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움도 분명히 있다더라. 자, 그러고 차이점이, 자, 일단 가장 1번의 차이점은 그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자,
1번 명반하고 2번 명반 보시면요. 결국에는 같은 명반의 구조이기 때문에 뒤집혀져가 있을 뿐이지 같은 명반의 구조이기 때문에 복덕궁에 파군이 있고 그 다음에 부모궁에 태양이 있고 이거는 지금 똑같죠, 그죠? 자, 근데 이 2번 명반의 복덕 그러니까 전택, 복덕, 부모 이 라인으로 흐르면서 느끼는 분위기하고요. 1번 명반에서 전택, 그 다음에 복덕, 부모 라인에서 쫙 흘러가면서 느끼는 거하고 베이스가 좀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죠? 이런 걸 보셔야 돼요. 이제 이런 걸 뭔가 형언할 수는 없지만 그 흐름이 전택, 복덕, 부모, 명궁 좀 더 좁혀보면 복덕, 부모 이 라인이 얼마나 조금 더 부드러운지. 그래서 1번 명반 같은 경우는 부모 라인, 복덕 라인이 많이 무너져 있어요.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비교적 특히 부모 라인이 조금 살아 있습니다. 자, 우리 관상으로 치면 태양화권 같은 경우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태양화권. 팔상으로 치면. 태양화권. 위맹. 위맹의 이미지. 3기 같은 경우는 청수 아닙니까? 그래서 약간 고급스러움 이쪽에 이런 데서 조금 묻어난다고. 자, 그래서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절대로 명궁의 효과 삼방사정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자미는 뭐 부피를 좋아하고 무곡은 녹을 좋아하고 여기에만 천착해가지고 결정 짓는 거 아닙니다. 이게 기본이 되면서 분위기를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출발 자체가 좋기에 했고 확실하게 교과서적으로 보더라도 록이 살아있고 록존이 살아있고 이것도 차이 났지만 이 1번과 2번의 차이는 복덕 부모 라인에서 차이가 크게 났다. 그러면서 명궁까지 들어가니까 명궁도 그것에 조금 연장선상 아닙니까? 내 어떤 그걸 갖다 이야기하는 건데 문창이 있으면서 영성이 있는가 하고 막 길성도 없고 살성도 없이 좀 깔끔하게 있는가 하고 이건 차이가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서 그 차이를 갖다 꼭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서 1, 2번을 한번 평가를 했고요. 3번, 4번을 한번 또 비교를 해볼게요. 3번에서 3번은 노처녀. 호프집을 운영하시는 분이었고요. 이렇게 본인 스스로도 팔자가 정말 세다라고 느껴가지고 앞으로 결혼하더라도 이제 주말 부부 이런 걸 갖다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일단 명궁에 무곡 파군이 있네요. 자, 무파조합 일단 세다라는 게 일단 느껴지죠, 그죠? 예. 자, 그러는 중에 문곡이 있습니다. 문곡. 항상 말씀드리지만 명신궁에 여명에 문창곡이 있는 거 이건 좀 부담스럽습니다. 됐죠? 자, 그러는 중에 또 조금 내한테 부담스러운 게 있습니다. 뭡니까? 삼방사정에서 일단 화기가 자탐에 문창 화기가 지금 들어온다라는 거 이거 정말 내한테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자, 안 그래도 지금 명궁에서 문곡이 화과를 달면서 문곡을 자꾸만 지금 포인트화 시키고 있잖아요. 화가로 해가지고. 무파 자체가 일단 문창문곡을 안 좋아하는데 문곡 자체만 들어오더라도 이건 조금 가능성상 별로 조금 안 좋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도 무파 조합에서 그 가능성을 높이고 또 화가가 붙으면서 그 가능성을 더더욱 높이고 있어요. 자, 이러면서 또 관록궁에서 문창의 화기가 붙어가 포인트를 더 높이고 있네요. 그러니까 명궁에 파군이 있고요. 화기가 있는 궁이 관록궁이다라는 거. 그리고 중심 라인에서 천마가 대궁에서 들어오면서 영성하고 같이 들어오니까 엄청나게 조금 이렇게 분주하게 조금 뛰어다니는 형상이다 아닙니까? 소리 내면서. 그러면 삶이 일단은 안정적이고 조금 더 이렇게 수동적이고 이런 불로소득을 조금 기대하기는 조금 힘든 명반이죠. 명천선 자체가. 불로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좀 액티브한 명반이구나. 요거는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